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646을 1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다면 우리는 10의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6, 1의 자리를 먼저 봐야 되겠죠? 1의 자리가 6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면은 하나 올라서 165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16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다면 1646을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 한다면 10의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10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하면 내림이 돼서 1600으로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다면 100의 자리를 봐야 되겠죠. 100의 자리는 600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면 올라서 2000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7419를 보겠습니다. 7419는 1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다면 1의 자리를 역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7400 올림이 돼서 20이 될 것이고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다면 10의 자리가 10이기 때문에 7400으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7419를 그 다음 1000의 자리까지 본다면 역시 100의 자리가 400이기 때문에 7000이 되도록 7000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죠. 자, 가장 큰 수는 7420이고 가장 작은 수는 1600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00임을 알 수가 있어서 이 차는 5820임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는 5820의 각 자리의 수를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 자리의 수의 합을 구하면 15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반올림은 어디 자리까지인지를 명확히 보고 그 자리까지이면 그 밑에 자리를 보고 올림을 할지 내림을 할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3번 수아는 딸기를 85개 따고 정현이는 딸기를 137개 땄습니다. 둘이 딴 딸기를 합쳐서 한 팩에 27개씩 담아팔려고 합니다. 팔 수 있는 딸기는 최대 몇 개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명이 딴 딸기의 개수를 합치면 85 더하기 137이니까 몇 개죠? 12, 200. 자, 222개임을 알 수가 있는데 222개를 한 팩에 7개씩 담는다면 222 나누기 27은 8하고 6개가 남죠. 그래서 8팩을 채우고 6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딸기의 개수는 27개가 한 팩이라고 했기 때문에 27 곱하기 8을 하면 되고 그 정답은 216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와 4분의 3cm인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기역 2분의 니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와 4분의 3cm이라면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총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가분수로 바꾸면 자, 분모는 그대로 두고 2 곱하기 4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가분수로 곱치면 우리는 4분의 11임을 알 수가 있고 4분의 11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4와 6은 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2분의 3 2분의 33이 되겠죠. 이거를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면 16과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16, 니은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1은 17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하진이와 선우가 72m 떨어진 거리를 서로 마주보고 걸었습니다. 하진이는 떨어진 거리의 8분의 3만큼 이동하고 선우는 떨어진 거리의 18분의 5만큼 이동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동하였을 때 하진이와 선우의 떨어진 거리는 얼마인가요? 했습니다. 자, 하진이가 떨어진 거리는 72 곱하기 8분의 3만큼 이동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72 곱하기 8분의 3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8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9 곱하기 3은 27m가 될 것이고, 하진이는, 자, 선우는 72의 18분의 5만큼 걸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구해보면 9의 9, 8의 72, 자, 4가 되고 4, 5, 20m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진이는 왼쪽에 있고 선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하진이는 전체 우리 떨어진 거리는 72m에서 하진이는 27m만큼 갔고 선우는 왼쪽으로 20m만큼 갔지요. 그러면 전체 72에서 72와 2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72에서 27과 20m를 더한 것을 빼야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2 빼기 47이기 때문에 25m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진이와 선우의 떨어진 거리는 얼마인가요? 2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원이는 어제 1리터짜리 우유에 5분의 3을 마셨고 오늘은 어제 마시고 남은 양의 8분의 5만큼을 마셨습니다. 오늘 마신 우유의 양을 기하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했죠. 자, 좋아요. 자, 어제 마시고 남은 우유의 양은 얼마죠? 1 빼기 5분의 3이니까 1은 곧 5분의 5이죠. 그럼 5분의 5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리터가 남을 것이고 오늘 마신 우유의 양은 어제 마시고 남은 양의 8분의 5만큼을 마셨대요. 그러면 오늘 마신 우유의 양은 5분의 2 곱하기 8분의 5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로 나눠지니까 2, 4, 1, 1 해서 4분의 1리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신 우유의 양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라고 했기 때문에 4와 1을 더해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큰 정사각형을 잘라서 합동인 작은 정사각형 4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한 개의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가 16cm일 때 큰 정사각형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자,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가 16cm이므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그렇죠. 4죠.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총 8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정사각형의 둘레는 총 얼마가 되죠?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의 둘레이기 때문에 8 곱하기 4를 하면 32cm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선분 기역 디귿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기역 디귿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입니다. 선분 니은 리을의 길이가 12cm래요. 자, 이렇게 써주고 선대칭 도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가 90제곱cm일 때 선분 기역 디귿의 길이는 몇 cm인가요? 자, 어렵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선대칭 도형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대칭 도형의 특징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cm이기 때문에 여기는 6cm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전체 넓이가 90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분 기역 디귿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선분 기역 디귿의 길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한다면 여기를 우리가 네모라고 표현한다면, 자, 6 곱하기 네모 나누기 2가 곧 얼마가 됨을 알 수 있을까요? 자, 6 곱하기 네모 죄송합니다. 자, 6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하면 얼마가 되죠? 45가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곧 보이지 않는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이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것에 나누기 2를 한 것이 이 넓이가 되고, 이 넓이는 곧 4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네모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죠? 자, 6 곱하기 네모는 90이 되기 때문에 네모는 곧 1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의 길이는 몇이 되나요? 15cm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이 보이지 않는 실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의 2분의 1이 이 부분의 넓이임을 알 수 있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총 몇 cm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점 이응을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몇 cm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일단 우리는 여기 니은 디귿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체 여기가 이 부분이 11cm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11c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cm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자, 이 전체 길이가 11cm인데 11cm에서 4 곱하기 2를 빼면은 우리는 3cm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읒 비읒이 3이고 시읒 비읒의 길이는 니은 디귿의 길이와 같고요. 시읒 비읒의 길이가 3cm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니은 디귿 또한 3cm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길이는 다 똑같이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12 더하기 3 더하기 그 다음 9 더하기 7 곱하기 2를 하면 31 곱하기 2는 곧 62라서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6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길이를 여기를 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고, 시읒 비읒의 길이가 니은 디귿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나의 계산 결과는 가의 계산 결과의 몇 배입니까? 자, 이거 단순 계산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자, 나의 계산 결과는 가의 계산 결과의 몇 배입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좋아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거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3.4 곱하기 0.7을 곱해서 3.4 곱하기 0.7을 직접 곱하는 방법이 있겠죠. 나 6.8 곱하기 2.8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직접 둘 다 직접 계산을 해서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선생님은 좀 더 여러분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나의 계산 결과가 가의 계산 결과의 몇 배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풀어봅시다. 3.4 곱하기 0.7이 있고 6.8 곱하기 2.8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왼쪽이 가, 오른쪽이 나예요. 자, 그런데 왼쪽은 3.4고 오른쪽은 6.8이에요. 그러면 3.4 곱하기 2가 나와 같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자, 3.4 곱하기 2가 6.8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에서 가 곱하기 2, 그 다음 0.7보다 2.8이 총 몇 배가 되죠? 그렇죠. 4배를 해야 됐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가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해야 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 곱하기 2, 4는 8 이니까 우리는 나가 가의 8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배입니다. 자, 직접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양쪽의 배수 관계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 합은 몇 cm입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 계산 문제죠? 자, 선생님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자, 왼쪽 직사각형 넓이는 8 곱하기 4.7 하면 얼마죠? 37.6 제곱cm 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 기호 유의하세요.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 곱하기 밑변 나누기 2이고, 이것은 곧 46.8 나누기 2이기 때문에 23.4 제곱cm라는 거 역시 기호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더하면 37.6 더하기 23.4는 61 제곱cm라는 거, 자, 기호 유념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같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어렵네요. 자,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데 4점 네모 곱하기 네모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시로 하나씩 대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4점 선생님이 대입을 다 해봤더니 4.6 곱하기 6은 27.6, 4.7 곱하기 7은 32.9, 4.8 곱하기 8은 38.4, 4.9 곱하기 9는 44.1입니다. 고로
27.60 탈락, 44.1 탈락. 그래서 우리는 7과 8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7 더하기 8은 15, 고로 1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